네. 많은 정보를 얻는 건 엄마들이 보이는 인터넷 카페. 김 씨는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어떤 특별한 판매처에서만 아이들 음식을 산다는데요. 이곳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한 뒤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나온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게가 있다는 게 참 다행으로 느껴졌어요. 아이들에 대한 염려와 사랑으로 하나하나 신경 쓰며 사는 게 김 씨에게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싫죠. 신경 써야 되는 게 싫죠. 딸아이가 어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론 뒤에 보면은 수입산 어묵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수입산에 하나라도 섞여 있는 건 아닐까. 예,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죠. 현재 일본산 먹거리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일단 수산물은 후쿠시마 등 8개 연의 50개 품목이, 농산물, 가공식품 등은 후쿠시마 등 13개 연 26개 품목이 수입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모두 일본 정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약처의 검사실에서 1kg의 샘플을 채취해 요오드와 세슘 등 감마선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공식품 등은 미량의 방사능만 검출되더라도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의 다른 방사성 물질을 추가로 검사해 오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수산물은 현재 일본에서 적용하는 방사능 기준인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 넘지 않으면 일단 적합 판정이 된 뒤 시중에 풀립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우리나라엔 킬로그램당 세슘 0에서 98베크렐의 일본산 수산물이 유통됐습니다. 이 정도 방사능의 수산물은 안전한 걸까? 후쿠시마 사고 전인 2007년도 전국 환경방사능 조사 데이터인데 거기에 보시면 후쿠시마 전에도 이미 예를 들면 명태의 시슘 137 방사능이 킬로그램당 대략 한 0.3 베크렐 정도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식품들도 다 미량의 시슘 방사능은 항상 포함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1, 5 이런 정도는 원래 있던 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늘어났다는 게 아무런 별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양이다 이런.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미량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방사능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은 피폭량이 많을수록 확률이 증가해요. 적으면 적을수록 확률이 낮아집니다. 방사능의 피폭이 아예 안 되면 안 올라갑니다. 확률 자체가 아예. 킬로그램당 세슘 오염도가 100베크렐인 생선을 10kg 먹는다고 하면 총 피폭량은 0.013mSv입니다. 일반인 연간 피폭 허용 한도인 1mSv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는 게 안전하다는 측의 주장입니다. 또 비행기로 한국 뉴욕 왕복에 0.2mSv, 배 엑스레이 촬영에 0.6mSv, 가슴 CT 촬영에 6.9mSv가 피폭되는데 그와 비교해도 문제될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선 아무리 미량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엑스레이를 안 찍는 것보다 찍는 게 더 이익이니까 찍는 거잖아요. 그건 정당성이 확보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후쿠시마에서 일본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나온 방사능을 왜 그 피해를 우리가 봐야 되냐는 거죠. 다이옥신 있는데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정부가 얘기하겠어요? 정부 관리가? 발암물질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이 음식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정부 관리가 이거 기준치 하니까 안전해요. 먹어도 돼요 하고 먹으라고 권하고. 수산물을 자주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산물이 사실 주식이라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미량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는 것이 한 번에 그 방사능에 피폭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이 안전성 문제가 확률과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이 두 의견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확률로 돌아갑니다. 정부가 하는 말도 맞지만 반대편에 계신 사람들이 하는 말도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